자,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수가 엄청 많아요. 97문제까지 있어서 이걸 뭐 언제 다 풀겠어요. 시간상에 다 못 푸는데 하여튼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보고, 그리고 약간 뭐 중요도 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좀 스킵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한 문제 속에도 A, B, C, D, E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한 문제를 A, B, C, D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B가 중요해 하면 B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요한 거면 이거 탁탁 찍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도 뭐 다 못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1번 문제도 뭐, 썩 괜찮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저기, A번부터 한번 볼까요?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그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Wilson has moved and is moving through 3 stages in his ownership of tide stock. 지금 뭐 이런 스테이지를 옮겨가고 있는 중인데, sole proprietor and founder, 그 다음에 senior executive in public company, retired investor.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고, 그 설립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 상장을 했고, 상장한 상태에서는 senior executive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리타이어해요. 이런 식의 이제 인생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는 과정 중에 explain how his exposure to company specific risk has changed and his desire for diversification should change in each stage. 처음에는요, 그러면 젊었을 때 이거 회사를 만들었을 테니까 그때는 굉장히 높은 있잖아요. high company specific risk. 이 회사에 좀 더 목숨을 걸었어요. 이렇게 될 테니까 high company specific risk가 되고, 이때는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죠. little desire for diversification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씩 시니어 executive가 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좀 이렇게 많이 재산을 많이 형성을 했을 거예요. 이때는 이 회사의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재산도 있을 테니까, 이때는 그러면 좀 less company specific risk, 앞 단계에 비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ore desire for diversification, 분산에 대한 디자이어가 좀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리타이먼트 하게 되면 little company specific risk, company specific risk는 굉장히 없을 거고, 그리고 반면에 high desire for diversification, 분산에 대한 욕구는 되게 강해질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뭐 사실은 뭐 A번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보고자 하는 것은 B번입니다. B번. 자, B번에 한번 봅시다. Post sale of tide stock. 이 회사를 갖다가 팔았어요. Post sale 판 이후에 explain how each of the following strategies could be used. used to provide diversification in the portfolio. Comment on any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strategies in regard to upside or downside risk exposure to destiny, and whether a loan will be required to provide diversification. 사실은 이 주식을 판 게 있잖아요. 주식을 판 대가로 뭘 받은 거냐면, 이 타이드 스탁 주식을 팔고서 받은 게, 뭐야 그게? 데스티니 주식을 받았습니다. 페이지 앞에 한번 봅시다.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네, 잠깐. 127페이지에 저기 시작하는 거 한번 보시면, 윌슨이라는 사람이 42살이고요. 그리고 헬프 파운더 타이즈 테크놀로지 20년 전에 이 회사 만드는데 되게 지대한 공을 한 창업 공신입니다. 그리고 투키 퍼블릭 10 years later, 그러니까 10년 후에 다시 이제 상장이 되었는데, 과거 10년 동안에 이 회사를 갖다 주로 이제 그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데스티니라는 데가 will soon purchase tide. 이 데스티니 회사가 이 타이드라는 회사를 갖다가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매수하는 조건이 뭐냐면 paying 2 shares of Destiny stock valued at 45불 per share. 45달러의 주식 2개 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이 회사를 갖다 매수하겠습니다. For each share of tide stock. 대신에 tide stock 주식은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2대1로 합병하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in total, Wilson hold a total of 10만 shares of tide stock. 그리고 he hold 12,500 shares in his 1.25 million dollars defined contribution 펜션 플랜 포트폴리오. 자, 펜션 플랜의 포트폴리오가 1.5 밀리언 달러만큼의 있잖아요. 펜션 플랜의 그 포트폴리오를 지금 돈을 가지고 있어요. 87,500셔가 있고, 택스블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자, 이제 어카운트가 모두 몇 개 있지, 지금 보니까. 펜션 포트폴리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택스블 어카운트에 있는 게 하나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스트 베이시스 오브 타이드 스탁은, in his taxable investment portfolio is $2. 자, 택스블 인베스트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지금 타이드 스탁이 아마 거기 들어있는 모양인데, 코스트 베이시스는 $2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페이지 129페이지로 오셔서
B번에서 post sale of tied stock. 자, 주식을 갖다 팔았으면 대신 뭐 받아요, 이제? 합병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두 주에 해당되는 데스티니 주식을 이렇게 두 주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데스티니 주식에 대한 이제 리스크 익스포저가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행복해요. 내려가면 불리해요.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뭔가 해지를 하고자 한다고요. 밑에 전략을 쓰고자 하는데요. strategy choices 모두 3개 있습니다. total return equity swap이 있고, 그 다음에 out of money protect put이 있고, prepaid variable forward 있고, 모두 3가지가 있습니다. 다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거긴 해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여기 뒤에 템플릿이 없거든요. 이거 답을 쓰세요라는 이런 템플릿이 없어요. 템플릿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 실제로 답을 쓰실 때는 만약에 빈 페이지, 그 템플릿이 없으면 그냥 빈 페이지입니다. 빈 페이지. 그 빈 페이지에다 뭘 써야 돼요. 템플릿이 있으면 거기다 채워 넣으면 되는데 템플릿이 없으니까 먼저 토탈 리턴 수합이요. 토탈 리턴 수합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지? out of money protect put이 있어요. prepaid variable forward. 세 종류가 있네요. prepaid variable forward. 이렇게 뭐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여기 세 개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갖다 한번 구분해 보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exposure가 upside 또는 downside에 대한 exposure가 있습니까? 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upside potential이나, 또는, downside risk. 뭐에 대한 리스크 익스포즈냐면 to destiny. destiny라는 주식에 대한 익스포즈가 있습니까? 라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게 혹시나 론이 필요하지 않나요? 다이버시피케이션에서. 그래서 required 론이 있나요? 혹시 론 필요합니까? 분산 투자하려고 하게 되면 자, 먼저 봅시다. 토탈 리턴 수합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익률을 모두 다 드릴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라이브 금리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토탈 리턴 수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데스티니 주식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되는 익스포저는요?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없어요. 이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토탈 리턴 수합을 하게 되면.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토탈 리턴 수합을 할 때 주로 이제 뭐하고 수합을 하면 되냐면 여러 가지 있어요. 토탈 리턴 수합을 하는 방법이. 하나는 자, 제가 들고 있는 주식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드릴 테니까 대신에 주식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데스티니 한 개 들고 있습니다. 이 데스티니 하나에 대한 수익률을 드릴 테니까 라이브 금리 주세요. 이런 방법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인덱스 수합 같은 거 할 수 있는 인덱스. 주가 지수 수익률을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인덱스 수합률을 하게 되면 리콰이드 론은 필요 없는 거죠. 인덱스에 대한 수익률 그대로 받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요, 리콰이드는 분산은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냐면 수합 자체를 통해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페시픽 스탁에 대한 리턴 드릴 테니까 인덱스 리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런 수합을 하게 되면, 그럼 리콰이드는 필요 없죠. 분산을 하기 위한 리콰이드는. 자, 이거는요, OTM, 프로텍트 풋 살 수 있습니다. 주식 들고 있으면서 풋옵션을 삽시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갖다 제가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그 다운사이드 리스크는요, 해지가 되는데, 지금 산 게, 옵션을 산 게, 병목이 다 어디 가버렸, 지금 제가 사고 있는 옵션이 OTM 옵션이에요. OTM 옵션을 사게 되면 주가가 이제 내려가더라도 어디까지는 방어가 안 되냐면 이 아웃 오브 더 머니 옵션이 가지고 있는 행사 가격까지 내려가는 동안은 방어가 안 되죠. 오케이? 그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어요. 리미티드 된 다운사이드 리스크. 자, 그 다음에 업사이드 포텐셜은요?
계속 있죠, 그냥. 그래서 업사이드 포텐셜은 그리고 unchanged 돼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limited downside risk with upside, unchanged upside potential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 prepaid variable forward를 했어요. prepaid variable forward 하게 되면 이거는 미리 제가 돈을 원래 forward 계약을 하게 되면 forward 계약은 만기가 돼야만이 이거 줄게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prepaid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prepaid 하는 거니까 미리 돈을 받아요. 오케이? 자, 미리 돈을 갖다가 얼마에 팔겠어요라는 약속한 돈을 갖다 미리 받을 거라고요. 물론 이제 그때 미리 받는 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포워드 프라이스보다는 좀 작은 값으로 미리 받겠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대신에 왜 이거 베어리어블이라고 했냐면 포워드는 포워드인데 프리페이드하는 포워드입니다. 약속된 돈을 미리 주세요 이런 거고 대신에 베어리어블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주가가 내려갔어요 하게 되면 원래 약속했던 주식 수량을 다 드릴게요 이런 거고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원래 약속했던 주식 수량을 좀 줄여서 주겠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베어리어블입니다. 오케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약속되는 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요. 이미 돈을 갖다 제가 받았어요. 그럼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굉장히 없고, 그 다음에 그 올라가는 업사이드 포텐셜은 주식의 숫자를 갖다가 다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주는 거네. 좀 작게 주는 거니까 업사이드 포텐셜을 좀 살려놨습니다. 물론 제가 주식 전체를 다 들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작긴 하지만 어쨌든 업사이드 포텐셜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또 그러면 얘는 리미티드 upside potential. 뭐 downside ris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성격으로 본다면 그 세 종류의 옵션, 세 종류의 파생이 가지고 있는 거래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 익스포즈도 모양이 보게 되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자, 아우러버는 풋을 갖다가 이거 했어요. 그러면 아우러버 풋 옵션 제가 샀습니다.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건 뭘 들고 있는 거냐면 데스티니 스탁 들고 있으면서 아우러버는 풋 옵션을 샀습니다. 이런 전략이 프로텍티브 풋이잖아요. 이 프로텍티브 풋으로 만약에 제가 전체 프로텍티브 풋 포지션을 가지고 제가 이걸 콜레트를 넣어주고 돈을 빌리게 되면 그러면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줄였으니까 제가 빌릴 수 있는 돈은 많아지게 됩니다. 그죠? 아니, 주식을 그냥 있잖아. 담보로 맡겨 돈을 빌리게 되면 주식이 볼러타일 하잖아요. 볼러타일 하니까 볼러타일한 걸 담보로 받고 돈을 빌릴 때는 작게 빌려줄 거고, 이 볼러타일한 것 중에서 다운사이드 내려가는 거는 제가 막아놨으니까 돈을 빌려도 좀 많이 빌릴 수가 있죠. 일단은 분산 투자하려면 이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돈이 필요합니까? 론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론을 빌려야죠. 이거는, yes. 이거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프리페이먼트 베어리블 포워드는 별도의 돈을 빌릴 필요가 없죠. 지금 이미 돈을 받았어요. 약속한 돈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게 혹시나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 여기서 그 맨 마지막 문제 do not discuss taxation 했는데 만약에 비슷한 문제로 세금을 고려하라고 나올 수가 있나요? 세금을 할 게 별로 없죠. 여기는 요 파생거래에서는 세금이 들어올 일이 없어요. 요거는 그냥 이 전략 이걸로 그냥 끝입니다. 굳이 뭐 세금을 이야기하려고 하게 되면 이 아우러버니 풋옵션 살 때에 옵션 프리미엄을 세금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아주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세금 관계는 나올 게 없고 세금은 그냥 다 동일한 조건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아주 맞는 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어쨌든 주관식의 문제잖아요. 주관식의 문제다 보니까 나중에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까 이런 것들이 늘 보면 걱정이 되는데 질문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이런 익스포즈가 익스포즈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론이 리콰이드 되는 겁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게 따라서 있잖아요. 제가 좀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말로 쓰려고 하게 되면 엄청 길어져요. 엄청 길어질 뿐만 아니라 말도 잘 안 써집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표처럼 있잖아요. 간략하게 좀 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자, 그리고 또, 129페이지 밑에 가운데 보면은, Wilson is meeting with his financial advisor, to review his financial situation. 자, Wilson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establishing a law practice after graduation from law school. 이 주인공이 말이죠. 이 회사를 갖다 팔고 난 다음에 뭘 할 거냐면, 로스쿨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나면 제가 사무실 오피스를 하나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실무와 관련된 그런 이 사무실 하나 열려고 하는데 보니까 he estimated the startup cost for the practice including reference books, furniture and advertising will total 20만 불. 자, 이거 사무실 내는데 모두 20만 불 든다라고 합니다. 이 로스쿨 졸업하고 난 다음에 he expected his living expense and care for his brother, which totaled 17만 5천 불 this year, to increase at the general rate of inflation of 3% per year. 자, 이런 돈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돈이 말이죠. 17만 5천 불이 어느 시점에 속하는 돈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17만 5천 불 언제 쓴다고 이거? this year 썼습니다. this year. 올해 이거 17만 5천 불 썼어요. 자, 내년에는 그럼 얼마 쓸까? 17만 5천 불이 아니고 물가 상승일 만큼 올라간 만큼 쓸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formulated the return portion of Wilson's investment policy statement EPS for his taxable investment portfolio. formulate 하라고 하게 되면 뭘 쓰세요 이런 뜻입니다. formulate 하는 거는 이렇게 할 것, 예컨대 뭐 수익률 이렇게 달성할 것 이런 식으로 뭔가를 써야 돼요. 그래서 formulate에 주로 나오는 게 패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generate 하세요. generate sufficient cash flow, 충분한 현금 흐름을 갖다가 있잖아요. generation 하세요. to meet liquid needs. 예컨대 이런 돈들이 필요, 서치해서 이런 돈들이 필요하니까 그 돈들을 갖다가 맞추기 위한 캐시 플로우를 갖다가 충분히 있잖아요. generation 하세요라는 게 하나가 있고, generation. 두 번째는 maintain real value. 실질 가치를 갖다가 있잖아요. 그죠? 유지하세요. to keep up with purchasing power.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 그 두 가지입니다. 그 포뮬레이션 하게 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캐시플로 제너레이션 하세요. 리얼 밸류를 메인테인 하세요.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자, 그 두 가지만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calculate the total after tax return that portfolio must earn next year. 내년도에 받아야 될, 내년도에 이 포트폴리오부터 우리가 얻어야 될 수익률 구해보세요. after tax return으로, show you calculation 계산하는 거 보여줘야 되고, you should ignore Wilson's pension asset. pension asset은 그냥 무시해도 되고, 어디에 있는 걸 가지고 하라고 했냐면, taxable investment portfolio. 첫 번째 문장에, taxable investor의 포트폴리오를 이용을 해서 지금 수익률을 얼마 달성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보니까, 텍스블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지금 돈 얼마 들어있어요? 텍스블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에 페이지 227페이지에 이거집잇 위에 보시면 이거집잇 바로 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장이나 바로 위에 네 번째 문장 밑에서부터 거기 and 87,500 shares in taxable investment portfolio. 자, 87,500개의 주식이 500주가 들어 있는데 87,500주가 무슨 주냐면 그러니까 타이드라는 회사의 주식입니다. 예, 됐나요? 자, 타이드라는 주식 하나하고 그러면 아까 얼마로 바꾸자고 했냐면 45불짜리 주식 두 개로 바꾸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혼자 하고 있다는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아니, 혼자 이야기하고 있다는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그 위에 보니까 위에서 세 번째 문장에 이런 말이 있어. soon purchase tied by paying 2 shares of Destiny stock valued at 45불 per share. 그러니까 주식 한 주, 타이드 주식 한 주 하고, 그 다음에 데스티니 주식 몇 주하고 바꿀 거냐면 2주하고 바꿔요. 근데 데스티니 주식 한 주가 있잖아요. 45불이에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가치로 보게 되면 이게 87,500 곱하기 2주로 바꿀 수가 있고, 주당 45불로 바꿀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러면 인베스트 포트폴리오는 곱하게 되면 7875000 나옵니다. 첫 번째요. 인베스트 포트폴리오. 이것도 이제 텍스블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87,500개의 주식에다가 45불짜리 두 개 받기로 되어 있어요. 45불짜리 두 개. 이거는 데스티니 주식이고, 이거 두 주하고, 이거는 그 타이드 주식이고, 그럼 데스티니 주식 두 주하고 바꿀 거예요. 한 주당 4만원, 45불이에요. 이랬으니까, 금액으로 따져보게 되면 8785000 나와요. 맞나? 7875000. 787500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required cash flow from the cash flow. 항상 있잖아요. 캐시 플로우를 갖다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뭐로부터 오는 거냐면, 세금 빼고서 얼마만큼 캐시 플로우가 필요합니까? 어디로 오는 거라고요? 캐시 플로우는 항상 이 포트폴리오로부터 있잖아요. 만들어야 될 캐시 플로우입니다. 자, 127페이지 잠깐 보세요. 127페이지에 Exhibit 1 바로 밑에 After the sale to Destiny is completed. 이 주식을 갖다가 데스티니한테 실제로 다 팔았습니다. 회사를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받은 거는 그러면 87,500개의 주식을 줘버리고 대신에 데스티니 주식 2주 받아 할 거고 주당은 45불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Wilson want to enter law school which should take 3 years and cost 45,000불 for the first year. 첫 해에 돈이 얼마 든다면 45,000불 든다고 했어요. 이 45,000불만큼은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로스쿨에 갔을 때 필요한 돈이잖아요. 에듀케이션 익스펜시스가 얼마 필요한 거냐면 45,000불 필요하죠. 45,000불. 자, 이거 언제 필요해요, 이거? 지금 필요해요? 아니면 내년에 필요해요? 내년에 필요하죠. next year. 다음에 첫 해에 필요한 돈이 이 돈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요소에는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플레이션 포함이 돼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increasing annually by the rate of inflation 3%. 근데 이거 3%는 수업료 45,000불은요, 매년 3%씩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항상 나오거든요. 이런 표현이 항상 나올 때 이 45,000불에 해당되는 돈에는 그러면 이미 인플레이션이 어저스트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45,000불에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되는 건지 그걸 갖다 항상 이렇게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걸 잘못 구분하게 되면 수익률 계산하는 데서 완전 틀리게 됩니다. 항상 틀리게 됩니다. 자, 이 45,000불은 다시 내년도에 필요한 돈이잖아요. 첫 번째 해에 필요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또 밑에 내려오시면, 마지막 문장에서 total after tax current annual expenses. 세후로 있잖아요. 필요한 current annual expense, 연간으로 들어간 비용이 또 있는데, including care for his brother. brother를, 뭔가, 형제를 갖다 좀 도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다 포함해서 will amount 17만 5천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17만 5천불은 언제 거예요? 올해 거예요? 내년 거예요? 올해 거잖아요. current라고 했으니까, current. 내년에는 얼마 필요할 거면 17만 5천불이 아니고 17만 5천불 곱하기 1 인플레이션 한 것만큼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니까 내년도에 마찬가지로 그러면 리빙 익스펜스가 있는데 익스펜스는 17만 5천불 곱하기 1 더하기 0.03만큼 필요합니다. 요거 요렇게 바꾸지 않게 되면 그러면 틀리게 돼요. 계산하는 수익률이. 항상 있잖아요. 내년도 거 구하세요. 막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내년도 수익률 구하세요 하게 되면 그 내년도에는 뭐를 포함을 시킬 거냐면 늘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한 숫자로 있잖아요. 바꿔서 숫자를 갖다 계산합니다. 했더니 18만 250이에요. 250. 자, 4만 5천불하고 18만 250불하고 있잖아요. 그죠? 두 개의 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해에, 이 로스쿨을 갔을 때.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쳐보게 되면 22만 5,250불이네요. 22만 5,250불. 요게 이제 토탈로 필요한 돈이죠. 자, 세 번째에서.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required. real return 구합시다. real return. 자, 여기서 말하는 real return은요, 이거는 캐시플로우로 돈을 얼마를 만들어내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캐시플로우 리턴 얼마를 얻어야 되나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얼마냐면 7875000을 가지고 여기 225250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수익률 구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수익률이 2.86%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뭐하고 똑같은 의미냐면 이거는 가치가 얼마만큼 증가해야 되나요? 이런 의미와 같아요. 밸류 리턴의 의미와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보니까 몇 퍼센트라면 3%라고 되어 있어요. 3%.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애프터 텍스 기준으로 노미널 리턴 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질문. 요 노미널 리턴은 요거 두 개 더하는 거예요? 아니면 곱하는 거예요? 왜 말이 없어? 이거 IPS 특강할 때도 마지막 시간에 제가 그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원래 노미널 리턴은 1 더하기, 요거 수익률 이거 리턴 구하세요. 이건데, 이 노미널 리턴은 1 더하기 파이, 그 다음에 1 더하기 R, 요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피시 이케이션에서. 이건 또다시 1 더하기 파이. 이렇게도 표현이 되죠. 이렇게도 표현이 되잖아요.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요게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우리 CFA 레벨 3에서는 얘가 리얼 리턴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리얼 리턴을 구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되는 거냐면, 더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습니다. 그죠? 이것도 내가 수업 시간 다 했어.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 하면 됩니다. 이거 두 개 더 하면, 나오는 숫자는요, 5.86% 나와요. 5.86%. 자, 이 5.86%가 정답입니다. 나중에 뒤에 해답 보시게 되면, 이거 곱해서 있잖아요. 뭔가 구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곱한 거는 이렇게 해놔서 1 더하기 2.86%, 다시 1 더하기 3%, 빼기 1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있잖아요. 마치 곱해서 하는 걸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틀립니다, 이거는. 이건 맞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거는 뭐 해야 된다고, 지금 이거 두 개를? 단순히 더했다고요. 곱하면 안 된다니까. 곱하는 경우는 언제 곱한다고 했어요? 곱하는 경우는 자, 내년도에 필요한 비용을 인플레이션으로 어저스트 해놓지 않게 되면 그때는 곱해야 됩니다. 근데 내년도에 필요한 비용을 인플레이션으로 어저스트 수정을 해놓게 되면 그때는 곱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얘가 마치 있잖아요. 그죠? 리얼 리턴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우리 그 CF에서는 얘가 리얼 리턴이에요. 리얼은 아니지 진짜 보게 되면.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에듀케이션 익스펜스 요것도 보면은 사실은요. 내년도 인플레이션이 이미 감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물론 리빙 익스펜스도 인플레이션 어저스트 되어 있죠. 올해 R만큼을 돈을 썼어요 하게 되면 내년도는 R만큼 쓸 게 아니고요. R 곱하기 1 더하기 파이만큼 돈을 쓰게 될 거라서 이것도 이해되고 계신 거지? 요 식이 맞나? 써놓고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 파이고 여기 R이죠. 1 더하기 파이 그 다음에 R.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맞죠? 써놓고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네. 이제. 자, 숫자는 5.86%가 정답. 뒤에 그 NSS 보게 되면 5.86이 아니고 5.86이 될 수 있고 곱해서 5.86이 아닌 다른 숫자도 될 수 있고 두 가지 답을 마련했는데 두 가지 답은 틀렸고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5.86%가 답이에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가셔서 나머지는 뭐 다른 거 볼 거 없고 2번을 한번 가볼까요? 2번. 참 2번으로 가기 전에 그 D번에 보니까 determine whether Wilson's ability to tolerate for risk would be considered above average, below average 한번 구해보세요. 되어 있는데 자, 다시 그러면 이거는 ability to take risk잖아요. ability to take risk는 뭐만 보면 됩니까? 봐야 되는 게 포트폴리오 사이즈 봐야 되고 그 두 번째는요. 타임 호라이즌 봐야 되고 두 가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롱타임 호라이즌 가지고 있어요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어버브 에버리지일 거고, 그리고 돈도 많이 있어요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버브 에버리지겠습니다. 잘 보면 돈 많아요. 라지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고, 왜냐면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호라이즌도 되게 길어요. 롱타임 호라이즌. 그러니까 둘 다 보게 되면요, 합쳐서 어버브 에버리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자, 거기 밑에서 보니까 2번에서 explain the purpose of life insurance as it relates to human and the financial capital. 라이프 인슈런스가 휴먼 캐피탈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파이낸셜 캐피탈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라이프 인슈런스는. 어떤 목적으로 쓰나요? 라이프 인슈런스는 휴먼 캐피탈의 대체제다. substitute, 대체제. 그러니까 휴먼 캐피탈이 많은 사람은 그러면 라이프 인슈런스 보험가입 금액도 커야 되고, 휴먼 캐피탈이 작은 사람은 그러면 마찬가지로 보험가입 금액이 좀 작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purpose of life insurance, 라이프 인슈런스 목적이 뭐라고 이거? 라이프 인슈런스는 substitute of human capital. 그러니까 휴먼 캐피탈의 대체제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느 경우에 그러면 대체하는 거냐면 in case of premature death.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죽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를 대비한 일종의 휴먼 캐피탈의 대체제다. 그게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discuss how and why Wilson's less risky business will affect his human capital and his need for life insurance. 자,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될까요? 윌슨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일단은 지금은 이제 로이어입니다. 법대를 졸업해가지고 법률 사무소를 제가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익이 좀 좋을 걸로 보이고 좀 안정적인 걸로 보입니다. 레스 리스크 비즈니스인데 이거는 그럼 휴먼 캐피탈에는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레스 리스크 비즈니스라는 거는 곧 뭘 의미하나요? 그럼 휴먼 캐피탈이 높다는 뜻이에요? 낮다는 뜻이에요? 응? 레스 리스크 비즈니스 means high human capital. 휴먼 캐피탈이 되게 높다는 이야기고, also 또 그거는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the need for life insurance가 또 높다는 뜻이지. 라이프 인슈런스에 대한 욕구가 되게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휴먼 캐피탈도 높을 거예요. 레스 리스크 하니까. 그리고 휴먼 캐피탈의 대체제에 해당되는 게 라이프 인슈런스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라이프 인슈런스에 대한 니즈도 높겠습니다. 이것도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F번으로 가보세요. F번. F번에서 based solely on the previously provided data in Exhibit 4 and Exhibit 5, recommend the best allocation of stock, bond, and cash in Wilson's investment portfolio. Support each of your decisions with one reason. 자, 지금 Exhibit 4하고 Exhibit 5가 있어요. 실제로 가질 수 있는 에셋 클래스로 보게 되면 캐시도 있고, 그 다음에 본드도 있고, 스탁도 있는데 각각의 기대 수익률도 있고, expected yield란 말이 있어요. expected yield. 그 다음에 yield하고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expected growth라는 게 있잖아요. 오케이? 주식을 들고 있으면 yield는 뭡니까? 주식을 들고 있을 때 yield는 배당 수익률이죠. 디비던드 yield. 채권 들고 있으면 뭘 yield라고 해요? 채권은 current yield라는 게 있습니다. current yield. 지금 이거 채권을 이 가격에 사게 되면 쿠폰을 얼마 받나요? 수익률을 얼마 받나요? 그게 current yield잖아요. 그 채권에서의 커런트 일드나 주식에서의 디비던드 일드나 사실은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대신에 분자에 뭐가 들어오는 게 디비던드가 들어오는 거고, 채권은 분자에 들어오는 게 쿠폰이 들어올 뿐이에요. 되셨어요? 근데 주식은 보니까 그 expected yield란 디비던드 일드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냐면 캐피탈 게인도 있죠. 그 캐피탈 게인에 해당되는 게 expected growth입니다. 가격이 얼마만큼씩 상승하겠나요? 이런 의미라고요, 이거는. 자, Exhibit 5에는 Asset Class Correlation이 있는데, Asset Class Correlation 잘 봅니다. 캐시, 본드, 스탁 이런 것들이 쭉 다 있어요. 거기 보면 잘 그 표를 좀 잘 째려봐야 되는데, Exhibit 5에서 보게 되면 거기 휴먼 캐피탈이 있어요. Asset Allocation을 할 때는 뭐도 쳐다보고 Asset Allocation 하냐면 휴먼 캐피탈을 보면서 Asset Allocation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Financial Capital하고 휴먼 캐피탈이 있을 때에 둘 사이 코릴레이션을 보고 실제로 조정이 대상이 되는 그런 휴먼 캐피탈을 갖다가 바꾸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휴먼 캐피탈은 직장이니까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고, 대신에 내가 바꿔야 되는 거는 파이낸셜 캐피탈을 갖다가 어쨌든 조정을 좀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거기서 코릴레이션이 중요한데, 휴먼 캐피탈과 그 다음에 나머지 파이낸셜 캐피탈하고의 코릴레이션이 있어요. 그중 코릴레이션이 높은 게 보니까 본드가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높네요. 그럼 이 휴먼 캐피탈은 뭐에 가깝다는 이야기면 굉장히 본드 라이크하다 이런 이야기죠. 본드 라이크하다. 자, 휴먼 캐피탈이 본드 라이크 하게 되면, 그러면 본드에 대한 비중은 좀 낮춰야 되고,
나머지 있잖아요. 그죠? 코릴레이션 낮은 쪽으로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휴먼 캐피탈하고 코릴레이션 낮은 쪽으로. 그래야만이 분산 효과가 있죠. 그러면 코릴레이션이 낮은 쪽에 보니까 스탁이 코릴레이션이 아주 낮습니다. 휴먼 캐피탈과 코릴레이션 낮은 쪽.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홀리스틱 밸런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휴먼 캐피탈, 파이낸스 캐피탈 둘이 가지고 있는 코릴레이션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낮은 쪽에 스탁이 코릴레이션이 낮으니까 스탁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되고 본드의 비중을 좀 낮추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보니까 스탁에 대한 비중을 제일 높여야 되죠. 밑에 템플릿이 있어요. 캐시, 본드, 스탁에 얼마씩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캐시는요,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캐시는 뭐가 발생하냐면 캐시 드랙이라는, 캐시 가지고 있으면 이거 수익이 별로 안 나잖아요. 이런 캐시 드랙이 많이 발생하니까 캐시가 좀 낮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캐시 같은 경우는 0에서 5% 정도까지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뭘까요? 하게 되면요, because of large, reduce 있잖아요. to reduce. 캐시 드랙. 캐시 드랙을 갖다 좀 없애려고 하게 되면, unnecessary 캐시 드랙을 없애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비중을 좀 낮춰야 될 거, 이럴 거고, 본드는요, 그러면 조금 더, 그거보다는 높여서, 보니까 36에서 45, 46에서 55, 56에서 70이 있는데, 그거는 본드는 그렇게 가능하면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릴레이션이 되게 높잖아요. 휴먼 캐피탈하고. 그러니까 36에서 45 정도를 하면 될 거고, 뭐 이유는 뭐라고 물어보면, because of high correlation with human capital. 휴먼 캐피탈하고 코릴레이션이 되게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스탁은 콜레이션이 되게 낮죠. 그래서 이거는 스탁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서 61에서 한 70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뭔가 물어보게 되면요, high diversification benefit. 분산 효과가 되게 높죠. 콜레이션이 낮으니까. 자, 제가 이렇게 쓴 게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쓴 표현 자체가 정답은 아니라고요. 근데 저라면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쓰고 말 거라고요. 그냥 길게 쓰질 않고 그냥. 자, 또 페이지 보시면 넘겨보세요. (132페이지에) 보니까 퀘스천 2번이 있어요. 퀘스천 2번은 2018년도의 기출문제입니다. 2번하고 3번 문제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 기출문제들이에요. 작년에 어떤 문제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풀 수 있었을까 이런 건데, 자, 보니까, 이런 작년부터는 시험이 좀 요렇게 바뀐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나왔던 문제가 좀 큰 시나리오에서 아주 큰 굵은 줄기를 가지고 문제가 나오고, 그 굵은 줄기에서 문제를 갖다 못 풀게 되면 거의 못 풀겠어 이렇게 돼버렸는데, 작년에 보니까 좀 파편적입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뚝뚝 떨어져서 있잖아요. 좀 짧은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래도 하나 포기하더라도요, 그 다음 거는 풀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좀 돼 있어요. 자, 먼저, 문제를 보면, 버트 엠마가 있고요. 75, 65세고, 그리고, 애는 3명이 있다라고 하고, 커뮤니티 프로퍼티리즘이라고 했습니다. 공동재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상속할 때 보면은, 그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 공헌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별도로 공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뭔가 인정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entitles surviving spouse to receive one half of community property after their spouse death. 그러니까, 죽고 나면 보니까 2분의 1을 갖다 받을 수 있는데, 그 2분의 1에 해당되는 것들은 커뮤니티 프로퍼티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에 대해서는요, 2분의 1만큼을 받을 수 있습니다. Forced heirship rules entitled the surviving spouse to 1/3 of total estate. 자, total estate하고 커뮤니티 프로퍼티하고는 같은 뜻이 아니죠. 토탈 에스테이트는 공동재산도 물론 있지만, 토탈 에스테이트는요, 그거 말고 별도로 있잖아요. 이 배우자가 자기가 뭔가 인헤리턴스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토탈 에스테이트입니다. 그 토탈 에스테이트 기준으로 본다면 3분의 1을 받는 거예요. 커뮤니티 프로퍼티 기준으로 본다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요, 2분의 1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둘 중에서 큰 겁니다. 맥스, 둘 중에 큰 것. 그리고 children entitled to split 1/3 of total estate. 전체 총 유산 중에서 자녀들은 3분의 1을 갖다 가져갈 수 있는데, 3분의 1은 자녀의 수라도 나누어서 나중에 또 쪼개서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the country in which Bert and Emma reside impose an estate tax of 40% on estate values above statutory allowance of 유로 50만 불. 이제 마지막 조건이 하나 있네. 상속되는 자산이 50만 불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보니까 40%만큼을 세금을 내는 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긴 자산이 만약에 50만 불이 안 되게 되면, 50만 유로가 안 되게 되면 상속재산 낼 게 없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자, 바로 밑에서 A번에 determine the minimum amount in euro that Bert should be entitled before estate tax. 세금 고려하지 말고 얼마만큼을 그러면 최소한 받을 수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Bert가. 그러니까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죠. 뭐 계산하는 거 뭐 수업 시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둘 중에 큰 것 받으면 되죠. 맥스. 둘 중에 큰 것 받아요. 그 보니까 커뮤니티 프로퍼티가 있고 곱하기 2분의 1을 받거나 아니면 토탈 에스테이트 곱하기 3분의 1을 받거나 이렇게 되게 돼 있죠. 이 둘 중에 큰 값을 받으면 됩니다. 자, 커뮤니티 프로퍼티가 얼마예요? 보니까. 토탈 에스테이트 보니까 has grown from euro 6밀리언에서 그 다음에 16밀리언 during their marriage. 그러니까 결혼 생활 중에 늘어난 거는 10밀리언에 늘어났네요. 10밀리언. 그리고 이 토탈 에스테이트는 그러면 16밀리언이고, 그러니까 토탈 에스테이트는 16밀리언이요. 이렇고, 결혼 생활 중에는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16밀리언까지 늘었는데, 그 중에는 얼마가 있으면 6밀리언이 있었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결혼 생활 중에 는 거는 10밀리언만큼이 늘었습니다. 그 10밀리언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갖다 가져갈 수 있거나, 또는요, 토탈 에스테이트 16밀리언 대비 3분의 1 가져갈 수 있거나, 둘 중에 큰 거 가져가면 됩니다. 이때는 5.33밀리언이 나와요. 5.33밀리언. 자, 그리고 B번에서 determine the minimum amount in euro that each child should receive. 각각의 애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If Emma were to die today. 만약에 엠마가 지금 죽는다라고 하면 show your calculation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애들은 community property라는 개념이 없죠. 그 부부가 공동으로 이만큼 재산을 얻었으면 이런 개념이 없고, 애들은 그냥 total estate가 항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total estate를 기준으로 해서 애들은 얼마를 받아가나요? 이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토탈 에스테이트이 있어요. 16밀리언 있습니다. 16밀리언. 자, 근데 거기서 16밀리언 중에서 남긴 돈은 16밀리언 남기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 거는 50만 유로보다 있잖아요. 그죠? 넘어서야만이 있잖아요.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50만 유로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연소득을 벌었어요. 연소득 중에서는 이만큼은요 처음부터 공제해 주는 게 이런 개념하고 같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우리 기초소득 공제라는 게 기초 얼마만큼 공제된다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유로까지는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게 statutory. statutory. 맞아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오늘. 어제부터 계속, 하여튼, 왜 이게, 판을 입으면 되면 꼭 감기가 걸려서 항상 목이 이렇게 갔어요. 어제 저녁, 오늘 계속 그냥 감기약 먹었더니 정신이 없네. 지금 50만 유로만큼은요, 이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죠. 그러면 실제로 과세 대상이 되는 거는, 이걸 제외하게 되면, 과세 대상은 1550000입니다. 텍스블 에스테이트는 지금 150005000이죠. 155000000. 자, 텍스 레이시 얼마를 붙이냐면 세율이 있는데 40%예요. 자, 40%는 이게 금액으로 곱하게 되면 나오는 숫자가 620만 불입니다. 620만. 20만. 자, 그러면 애프터 텍스의 에스테이트는 지금 여기 16만에서 여기 나오는 620만만큼을 갖다 16밀리언에서 620밀리언을 갖다가 620만 불을 갖다가 뺀 게 애프터 텍스 밸류입니다. 980만 나오네요. 자, 됐어요? 980만 중에서 자식들이 가져가는 게 얼마 가져간다고요? 요 중에서 자식들이 가져가는 게 1/3를 가져가요. 1/3. 3분의 1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가져가는 몫은 3분의 1이에요. 애들이 몇 명이냐면 3명입니다.
free child 그냥.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또다시 3분의 1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지? each 있잖아. each child. 각자는 얼마씩 가져가야 되는 건가? 자식의 몫은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애들은 모두 3명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있잖아요. 3분의 1을 서로 나누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다 곱해보게 되면 숫자가 얼마가 나옵니다. 108889108890 같은 숫자가 나와요. 자, 그리고 또 가봅시다. 바로 밑에 보면, 바로 밑에 이 문장이 좀 있는데, 문장을 한번 봅시다. The Gondos meet with their investment advisor to determine the optimal way to accomplish some specific bequest. 그러니까 뭔가 bequest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bequest 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를 갖다가 좀 카운슬링을 받고서 합니다. The Gondos seek to transfer sum of euro 15 million to Emma's cousin Erica. 엠마의 사촌한테 15밀리언을 갖다가 어쨌든 다 있잖아요. 주고 싶습니다. 합계로 15밀리언을. 그리고 바로 밑에 보니까 에리카 is subject to lower income tax rate than Gondo. 그러니까 인컴 텍스는 곤도보다는 작고 investment advisor assumes that 에리카 pre-tax investment return on any gifted asset would be equal to the Gondo. 자, 잘 보세요. 이 수익률, 세전 수익률은 어떻다고요? 곤도가 가지고 있으나, 에리카가 가지고 있으나, 어쨌든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나오는 그 세후 수익률은요, 세전 수익률은 다 같다. 근데 그 수익률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될 텐데, 세금은요, 에리카는 낮다. 이런 거죠, 지금. 이 말 이해됐어요? 돈 누가 가지고 있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에리카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에리카한테 가지고 있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세금을 작게 낸다는 면에서. 자, 그리고 또요, 에리카, 또, the country's annual gift exclusion allowance is euro 3만 불 with no lifetime limit. 매년 있잖아요. 기프트를 하게 되면, 증여를 하는 거죠. 매년 얼마씩 내가 줄게요. 증여를 하게 되면, 3만 불까지는요,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any gift over exclusion allowance is taxed to the donor of a flat rate of 40%. 이 3만 불을 넘어서게 되는 거는 이제 증여자가 40% 세금을 내야 돼요. The advisor recommend the Gondos make an annual gift of 3만 불 to Erica over the next 5 years. 전체 금액 얼마 주고 싶다고요? 에리카한테 주고 싶은 게 15만을 주고 싶은데 3만 불까지 매년씩 주게 되면 이거 증여세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매년 3만 불씩 그냥 증여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그 페이지를 133페이지에 오셔서 justify 해봅시다. With two reasons why tax considerations favor the Gondos making annual gift to Erica. 매년 이렇게 3만 불씩 증여하는 게 좋은 이유 뭐예요? 두 가지 이유라고 했는데, 일단은 the 곤도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에리카가 있잖아요. 부담해야 되는 인컴 텍스가 더 낮죠. 실제로 인베스트먼트 리턴은 같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인컴 텍스 레이트 낮아요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만 불씩 이렇게 해서는 분산해서 주게 되면요, 서브젝트 할 필요가 없죠. not subject to estate tax. 세금에 기프트 텍스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둘 다 세금 이야기 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에서, 133페이지였어요. The majority of Gondos wealth is in the form of illiquid shares of a family-owned business. But is concerned about the lack of liquidity to pay asset taxes upon his death. 자, 이제 보니까, 가지고 있는 가족의 전체 재산이라는 게 일리퀴드 쉐어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가지고 있는데 유동성이 되게 떨어지는 주식 가지고 있어요. 패밀리 비즈니스에 주식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서 매각을 해서 뭘 팔아서 현금화 시키자 이렇게 좀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나중에 버트가 나중에 본인이 죽었을 때에 그 에스테이트 상속세를 갖다가 어떻게 내야 되는 거지라는 있잖아요. leg of liquidity, 유동성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He does not want the family to be forced to sell shares to pay the taxes and want to minimize estate taxes. 그러니까 나중에 급하게 주식을 팔아서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니까 판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금매처럼 이제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낮은 가격으로 팔아서 손해보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 뭐도 하고 싶은 거냐면 minimize estate tax, 상속세 자체도 좀 줄이고 싶습니다. 자, Bert consult with investment advisor, recommend 하기를 Bert consider purchasing life insurance policy on himself.
그러니까 이 버트럴 피보험자로 해서 라이프 인슈런스를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레코멘드 하고 있는데, The investment advisor noted that death benefit proceeds paid to life insurance benefits are tax exempt. 사망보험금은요, 이거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수익자한테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to benefit 한번 말해봅시다. to benefit. Specific to conduct circumstances, but purchasing life insurance. Life insurance policy 사는 이유가 뭘 사는 거예요, 이제? 사는 이유가 뭐지? 두 가지 베네핏 말해보자는 거지. 자, 죽게 되면 뭘 받을 거예요, 이제? 보험금 받겠지. 그 보험금 가지고 뭘 하면 되는 거냐면, 에스테이트 텍스 내면 됩니다. 그죠?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한 리코디티를 갖다 제가 프리저브 할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이 말 이해됐어요? 뭘 이용해서? 사망시 보험금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상속세 낼 수 있는 거예요 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망시 보험금에 대해서는 뭐가 안 묻는 거냐면요, 세금 안 붙어요 라는 게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이야기하면 될까요? 텍스 이그젠트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2번은요, 이 irrevocable trust가 가지고 있는 장점 말해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irrevocable trust도 있고, irrevocable trust도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irrevocable trust는 어떤 점에 좋습니까? 라는 거는 프로텍션 할 수 있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outside family, 그 패밀리 바깥에서 나오는 어떤 리걸 클레임으로부터 이 재산을 갖다가 내가 프로텍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입니다. 자, 뒤에 해설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 해설 그거는 좀 보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넘겨보세요. 3번 문제 보세요. 자, 3번 문제. 후안과 마리아나라는 사람이 있고요. 버스 55세고, 그리고 그 두 번째 문장에 보니까 오른쪽 끝에 annual inflation은 3%. 후앙은 recently sold software company he found in exchange for acquisition public listed company. 그래서 보니까 지금 가지고 이 회사를 팔았고, 자기가 설립했던 회사인가 봐요. 그리고 recently became disabled and can no longer work. 그리고 최근에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태가, 장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마리아나라는 사람은 보니까 부인인 모양인데 plans to retire in 10 years. 자, 남편은 지금 장애 상태고 일할 수 없어 이러고, 부인은요 10년 후에 은퇴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둘 다 나이는 55세고. 자, 그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인컴 봅시다. 마리아나 earned pre-tax annual salary of 25만 last year. 자, 지난 해에 25만 불을 갖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salary will increase each year at the expected rate 3%만큼 계속 성장할 텐데 세금은 25% 내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나 has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and she is fully vested. 지금 보니까 연금 수급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더라도요, 연금 받을 수 있어요. 라는 그 연금 수급에 대한 자격이 있어요. expenses에서 last year, 작년에 말이지, 그 히달고 부부가 living expense는 28만이었고, expense will increase 3%만큼 계속 증가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자, 이것만 가지고, 그 캐시플로우가 필요한데 넷 캐시 얼마가 필요할까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인컴과 익스펜스가 나왔으면 이게 그냥 끝이에요. 들어오는 돈 이게 있고요, 나가는 돈 이게 있어요. 이게 끝이라고요. 그 다음에 나올 거 뭐냐면 자산 뭐 있는 거지 이렇게 물어볼 거고, 그 자산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니라고 있잖아요. 밑에 목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필요한 넷 캐시 니즈, 실제로 필요한 현금 흐름은 얼마입니까? From the portfolio. 이 포트폴리오로부터 우리가 얼마만큼 현금흐름 만들어내야 되나요? 딱 보더라도 있잖아요. 보니까 받는 돈은 그 와이프가 받는 돈 25만 불 작년에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리빙 익스펜스 쓰는 건 28만 쓴다고 했잖아요. 큰 첫눈에 보기 되게 모자랍니다. 그죠? 나머지 돈은 뭘로 충당해야 될 거냐면 이 포트폴리오로부터 뭔가 충당을 해야 될 거예요. 가진 에셋으로부터. 자, 이제는 한번 봅시다. 첫 번째요. 자, 캐시플로우, 넷 캐시플로우 니리드. 세금 빼고, 세금 다 내고 나서 얼마만큼의 캐시플로우 있어야 됩니까? 이것을 말한 넷 캐시라고 말한 이유는 캐시가 인플로우도 있고, 캐시가 아웃플로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캐시 인플로우 얼마 와요? 캐시 인플로우.
네러버 텍시스 세금 빼고 난 다음에 오는 거는 분명히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월급밖에 셀러리밖에 없죠. 연 셀러리. 자, 연 셀러리가 얼마냐면 25만 불이요. Next year. 보니까 지금 현재 얼마 받냐면 25만 불을 받고 있는데 25만 불 곱하기 이거는 작년 거라고요. Last year. 그럼 이번에는 얼마를 받겠습니까? 이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에서 아까는 current라고 하기도 했고 여기서는요 last year라고 하기도 했고 이러는데 그거는 항상 뭐냐면 나는 이 기간에 있잖아요. 앞에 서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수령에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이런 기간이 있고요. 앞으로 가야 될 기간이 있어요. 항상 본다는 여기가 현재고 이제 표현할 때 뭐라면 이 현재를 기준으로 그냥 current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요 last year 작년에는 이랬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어요? 무슨 말이지? current라고 말을 하게 되면 언제 이야기예요? 언제?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고 그 다음에 coming year 또는 next year는요 요 다음 해 이야기예요. 요 기간 동안 이야기. current는 늘 기간의 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기간의 초에 있다. 기간의 초에 있으니까 사실은 요게 요렇게 지나간 돈들 갖다 이렇게 썼어요 이런 이야기라고요. 모든 현금흐름은 언제 발생한다고 우리 가정합니까? 계산기 가지고 계산할 때요. 그 피어리드 앞에서 피어리드 끝에서. 근데 엔드 오브 캐시플로우를 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게 되면 이렇게 last year의 끝이에요. 이게 곧 현재예요. 이런 뜻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현재라고 말하게 되면 항상 이제 last year의 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돈 발생했고, 그럼 내년도에는 얼마 발생하겠습니까? 하게 되면 지금 나가는 돈 대비 인플레이션만큼 가만히 돼서 나가야 돼요. 이 말도 이해됐어요? 자, 25만 불은 요때 받은 거라고요. last year 받았어요. 근데 이 연금은 이제 이때 연말에 받았다 이렇게 좀 가정하면 됩니다. 내년도에는 그럼 얼마를 받을까요? 보게 되면 물가 상승률만큼 높여서 받을 테니까 물가 상승률이 아까 3%죠. 인플레이션만큼 높여서 받을 텐데 요거는 프리텍스입니다. 그죠? 프리텍스. 세금을 갖다 내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될 테니까 세금이 아까 보니까 25%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1-0.25만큼이요. 나한테 들어오는 연소득입니다. 부인한테 들어오는 연소득. 그랬더니 구하니까 193125예요. 자, 두 번째 캐시 아웃플로 있어요. 돈 나가는 게 있는데 돈 나가는 게 보니까 리빙 익스펜스로 28만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last year 28만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해에는 얼마가 나갈까요? 앞으로 1년 동안에 나가는 거 물가 상승률만큼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1-0.03만큼 높여서 나갈 거고 그러면 288400이 나오네요. 그러면 net cash flow 자, 포트폴리오로도 필요한 현순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또는 뭐 이거는 required cash flow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required 있습니다. 요거 차에 해당되는 만큼은 포트폴리오로 또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월급 가지고 모자랄 것 같으니까. 나오는 숫자가 95275입니다. 95275. 이 돈만큼이 모자라요. 생활비 쓰기에는 연봉 받아가지고 생활비 쓰기에 이 돈만큼 모자라요. 이건 포트폴리오로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요런 거 조정하는 거 잘 하셔야 돼요. 물가 상승률 조정하는 거. 물가 상승률로 조정하는 걸 틀리게 되게 되면 답이 완전히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리턴 캘큘레이션을 물어보는 거는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이런 거 제대로 조정했나요? 이런 거 물어봐요. 이걸 조정을 못하게 되면 숫자가 틀리게 나올 거 아니에요. 숫자가 틀리면 복구대로 틀렸어요. 이거는. 원래 물어본 의도 자체가 이거 제대로 이거 다 수정했나요?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데 이걸 다 의도를 못 맞추게 되면 무조건 틀린 거죠. 자, 그리고 assets 있는데 봅시다. asset. 히달고스 taxable investment portfolio가 지금 400만이고 portfolio include ORP back in equity share that Huang received from the sale of this company. 하여튼 뭐 100만만큼이 그 포함이 되어 있어요. 회사 팔고서 받은 돈. 자, rest of portfolio는 prefer short-term fixed income and cash equivalent rather than equity. 나머지는 뭐 주식 안에 다른 걸로 가지고 있고 싶고
집은 있고 모기지는 없어요. 집값은 125만이고 그리고 which is excluded from investment portfolio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리턴은 세금 25% 내야 된다고 하고요. 밑에 펀딩 한번 봅시다. 펀딩. 자, 펀딩 골이 있는데, 히달고스 펀딩 골 is maintain the after tax real value of their portfolio after making donation to support the research organization. 보니까 making donation 하고 싶어요. 어떤 회사에, 어떤 조직에다가. 그리고 도네이션 하고 난 다음에 애프터 텍스 리얼 밸류가 실질 가치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어요. 세후 실질 가치는요, 좀 물가 상승률을 계속 쫓아가는 쪽으로 유지하고 싶어요. The donation is not deductible for the tax purpose. 도네이션은 과세 목적으로는 소득을 줄여주는 걸로는 쓸 수가 없고, 그리고 they want to determine the maximum amount they can donate immediately. 지금 당장 도네이션 하려고 하게 되면 얼마 도네이션 할 수 있습니까? That will allow the remaining portfolio to continue to fund their net cash need next year. net cash need next year 얼마 필요하다면, 얼마 필요하다냐면, 95,275억이 필요하죠. 요 돈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next year 필요한 게. They otherwise expect the portfolio to have a real after tax return of 2.75% per year. 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보세요. 이 뭐라고 써있어요, 지금? real, after tax, retur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앞에, 이것도 지워버렸구나. 자, 리얼 리턴 제가 했었는데, 리얼 리턴, 리얼 애프터 텍스 리턴이요. 그 리얼이 무슨 개념하고 똑같은 거냐면, 캐시플로우 리턴. 이거하고 개념하고 똑같았어요. 이해됐나요? 캐시플로우 리턴하고 똑같은 개념이었으니까, 요만큼은 95,275억을 갖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세금 얼마를 내고? 세금 얼마 내고? 25%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세후 수익률로는 2.75%. 그러니까 세후 수익률 2.75%로 있잖아요. 뭘 만들어내냐면 현금 흐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서 2.75%의 세후 수익률 곱하게 되면 95,275가 될까요? 이거 묻는 것 같은 이야기죠. 자, 그러면 95,275불을 세후 수익률 2.75%로 나누게 되면 원래 얼마 들고 있으면요. 세후 수익률 2.75를 곱했을 때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오케이? 자, 계산해 보게 되면 3464,545입니다. 3464,545.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라고요? 4밀리언 가지고 있습니다. 4밀리언. 그러니까 4밀리언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고 400만 불에서 제가 내년도에 95275를 갖다가 만들어내려고 하게 된 말이죠. 적어도 돈을 얼마 있어야 되는 거냐면 세후 수익률 2.5% 달성했을 때 적어도 346454만큼 제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세후 수익률 2.5%를 달성해서 95,275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도네이션 할 수 있는 금액은 여기서 이거 뺀 거죠. 요 돈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 돈만큼 가지고 있어야 이걸 만들어낼 거라고요. 2.75% 수익률로. 빼게 되면 535,455가 나옵니다. 535,455. 요게 이제 리서치 오거나이제이션에 내가 지금 도네이션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되셨나요? 목소리를 키우려니까 자꾸 기침이 나서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시면 된다고.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그러니까 대답 안 하고 아는 척을 안 하면 계속 목소리 키울 수밖에 없다니까. 자, 이거 지금 요 문제도요. 이 3번류의 문제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3번류의 문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그냥 과거에 나왔던 것들은 굉장히 좀 지네릭하게 원래 나왔던 패턴으로부터 안 벗어나요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조금씩 있잖아요. 이렇게 좀 단편화돼가지고 개념을 좀 단편화시켜서 문제를 좀 쪼개서 이렇게 자꾸 문제들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게 좀 예상이 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주 긴 계산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금방금방 개념만 알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금방 계산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예상하기로는 앞으로는 이제 옛날처럼 아주 긴 시나리오를 준 다음에 거기다가 막 뭔가를 대입을 해가지고 긴 숫자로만 계산해봐서 이렇게는 나오진 않을 거고
아마 이렇게 좀 파편화시켜서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레벨 2에서도 이미 그런 경향으로 자꾸 가고 있으니까, 레벨 2는 옛날에 아이템 CS 문제가 6문제부터 나왔잖아요. 지금 레벨 2가 아이템 CS 문제 4문제씩 붙여서 이렇게 문제 패턴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아마 레벨 3도 보면 그렇게 좀 잘게 쪼개가지고 구석탱이 있는 것들 자꾸 이렇게 문제를 내겠다. 뭐 이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봅시다. 나머지 거기 A번에서 이제 미니멈 어마운트, 맥시멈 어마운트 얼마만큼을 도네이션 할 수 있나요? immediately A번에 해당되는 거는 방금 계산해봤고 이 금액만큼 도네이션 하면 됩니다. 해봤고 그다음 B번에서 identify 하세요. Each of the following two factors for the hidalgos to contribute to. 자, low ability 또는 high ability라고 해서 그 리스크를 갖다가 ability 리스크를 갖다가 높이거나 낮추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ability는 뭐의 문제라고 했어요? 포트폴리오 사이즈하고 타임 호라이즌의 문제다 이렇게 했잖아요. 포트폴리오 사이즈가 큰지 작은지 뭐 그런 걸 보고 이거 도네이션을 해버리게 되면 말이지 포트폴리오 사이즈를 줄이게 되겠지 이제. 그러면 그런 low ability take risk를 갖다 줄이는 요인이 됩니다. 도네이션 하게 되면. 자, 그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좀 내용에서 찾아야 돼요. 최근에 말이죠. 이 사람이 disabled 됐다고요. 그 남편이 disabled 되니까 no more human capital, 더 이상 human capital이 없다는 것쯤에서는요. 또 마찬가지로 앞으로 wealth를 accumulation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ability를 갖다가 좀 낮추는 요인이에요. 높이는 요인은 아직 55입니다. 55세예요. 아직 long time horizon이 있어요. 호라이즌이 되게 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인이 지금 fully vested 되어 있어요. 연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 조금 더 오래 있어야만 연금 수급 자격이 됩니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 그만두더라도요 연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요 어빌리티를 좀 높이는 요인도 됩니다. 잘 됐어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갑시다. C번에서 demonstrate whether portfolio meets Hidalgo's return objective, risk objective, liquidity consent 뭐 달성했나요? 한번 보자고 되어 있는데 앞에 내용을 좀 봐야 되겠네. 135페이지였어요. B번 바로 밑에 볼게요. 10 years later, Marian is retired. Hidalgo's taxable investment portfolio is now valued at 420만.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지금 현재 now 4%입니다. 원래는 3%로 이제 예상이 되었던 거였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졌어요.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리턴 스틸 텍스 25%고 그리고 리뷰 에셋 알로케이션 하고 있는데 determine if it meets the following retirement goal 이런 목적이 달성이 된 건지 리턴 오브젝티브에서 on minimum real after tax return은 4.5% per year 실질 수익률이 세후 기준으로는 4.5% 나와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또다시 real after tax return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캐시플로우 리턴하고 똑같습니다. 현금 흐름으로 이만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4.5%만큼을. 자, 여기다가 또 이제 뭘 붙이면 되는 거냐면, value return을 붙이게 되면, 그러면 total return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risk objective는, have a small probability of declining more than 14%. nominal pre-tax 기준으로, in any one year. nominal pre-tax 기준으로, 어쨌든, 14% 이하로는 수익률이 안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14%로 안 내려가야 돼요. Two standard deviation approach is used to monitor shortfall risk of the portfolio. 자, 이때, 접근하는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은 two standard deviation을 쓰겠습니다. 캐시 리저브는 25만이고, 그 다음에 리퀴드 컨스트레인트는 캐시 리저브 25만, 25만에서 30만 사이에 있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페이지 넘겨봅시다. 실제로 리뷰한 포트폴리오가 136페이지 나와 있어요. 포트폴리오 한번 볼까요? 자, 포트폴리오 사이즈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420만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페이지에서 420만만큼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라고 했잖아요. 420만을 기준으로 해서 캐시 이퀴벌런트가 8%라고 되어 있는데 캐시 이퀴벌런트 8%는 420만 곱하기 8% 하게 되면 33만 6천 나옵니다. 오케이? 자, 캐시 리저브를 아까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냐면 많이 가지고 있어도 30만을 넘었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넘었었죠,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뭐 별로 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expected return 평균 수익률 얼마가 나왔고 그다음에 연 평균 수익률 얼마가 나왔고 리스크는 어느 정도 된 건지 거기 나와 있는데 pre-tax nominal rate of return은요 12.8%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것도 봅시다.
프리텍스 노미널 레이트 오브 리턴, 익스펙티드 리턴 기준으로, 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세전 노미널로는 12.8%예요. 자,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쓰자고 했으니까 요렇게요. 여기까지는 시그마. 어디까지 갈 거냐면 2 곱하기 시그마까지 갑시다. 표준 편차를 말을 했는데 표준 편차가 13.2%라고 되어 있네요. 얘가 13.2%예요, 이거죠. 13.2%.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값은 뭡니까? 찾을 수 있는데 12.8% 마이너스 2 곱하기 13.2%. 자, 이렇게 하면 숫자가 하나 나와요. 숫자가 보니까 마이너스 13.6%네. 자, 리스크를 어느 범위에서 제한하자고 했냐면 14%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투 스탠더드 어프로치를 썼어서 이거는 14% 이하 안 내려갔죠. 13.6%로 내려간 게 투 스탠더드 어프로치는요.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14% 이하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리스크 오브젝티브도 yes. 만족한 거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리턴 오브젝티브가 있어요. 리턴 오브젝티브. 리턴 오브젝티브는 아까 뭘 기준으로 하자고 했냐면, real after tax return입니다. 리얼 기준으로 하고요. 세후 기준으로 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져 있는 거는 프리텍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프리텍스 리턴. 자, 그러면 또 볼게요. 프리텍스 리턴이 12.8%가 프리텍스로 노미널 리턴이잖아요. 이게 이제 세전 기준입니다. 세전 기준. 세후 기준은 요거 근데 세금 빼야죠. 세금 아까 얼마였나? 그거 보니까. 25%네. 인컴 텍스가 25%. 0.25만큼. 봅시다. 자, 이러면, 아니, 애프터 텍스. 애프터 텍스 노미널 나왔습니다. 자, 애프터 텍스 노미널에서 애프터 텍스 리얼로 바꾸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뭐 하면 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애프터 텍스 리얼 구해야 된다니까? 리얼은요, 애프터 텍스 노미널에서 인플레이션을 뺍시다. 이렇게 해야죠. 인플레이션을 뺍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나고 몇 퍼센트라고 되냐 아까? 4%라고 했습니다. 4%. 자, 그러면 나오는 수익률은요, 5.6%예요. 됐는데, 애프터텍스 리얼 리턴 아까 목표 수익률이 아까 몇 퍼센트이냐면 4.5% per year. 이만큼은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요? 그러면 yes. 달성이 된 거죠. 아까 우리가 몇 시부터 했어요? 자, 세 문제 풀었네. 열심히 풀었는데. 쉬었답시다, 좀. 잠깐.